LG화학 오창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일부가 폐쇄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와 혁신도시, 충주를 연결하는 가칭 오창밸리 구상을 밝혔습니다. 연구중심밸리로 제2의 판교가 목표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 매입한 충주시에 충청북도가 기관 경고했습니다. 관련자 징계는 빠져 솜방망이 감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벌써부터 쌀값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제2의 판교를 목표로 가칭 오창밸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충북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전기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청주 오창. 지난해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방사강 가속기까지 유치하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방사강 가속기라는 콘텐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청북도는 제조업 유치만으로는 충북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2의 판교로 오창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택한 모델인 경기도의 판교밸리에는 연구 개발이 중심인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창뿐 아니라 인근 오송과 혁신도시, 그리고 충주의 기업과 연구소들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오르다가는 판교, 밑으로다가는 대덕, 그 가운데 우리 충북벨트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서 오창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2년 건립될 오창의 지식산업센터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연구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이 내년 6월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교밸리는 주변의 주거 환경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잘 갖추고 있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구상대로 충북의 제2의 판교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 원을 쓴 충주시의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해 그 전말이 반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는데요. 땅 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는데 정작 지역을 발칵 뒤집은 공무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치 상태였던 연수원 부지 매입에 충주시가 쓴 27억 2천만 원은 전 주인이 사들인 것에 비해 10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의회에는 매입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있으며 성난 여론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충청북도 특정감사가 진행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n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의 매입 절차 위반. 사업 지침대로라면 땅 주인과 사전 협의를 한 뒤 협상 가격 범위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걸 근거로 최종 협상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는 지침을 어기고 사전 협의와 내부 방침 없이 땅 주인이 제시한 매매 희망 금액을 최종 협상가로 정했습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땅 주인에게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도 줬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토지 보상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투성이 매입에 예산을 집행한 회계과도 책임은 마찬가지. 토지 보상으로 들어온 지출 요구를 매입으로 바로잡지 않은 데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심지어 매입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 약 6억 원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난 걸로 착각했다던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들은
부결 다음 날 심의 결과가 적힌 업무 보고와 공문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벌인 충청북도는 행정을 엉망으로 한 충주시 공무원 6명 모두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당초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등 징계 대상자들까지 훈계로 대폭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크게 반하지 않은 점, 공익성 인정 등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의회의 사후 승인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 이번 조치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결국 충주시가 기관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감사. 이달 말쯤 연수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매입이 적절했는지는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일하는 청주의 한 대기업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무더기 접촉과 확산 우려가 높아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근무자가 6,500명에 이르는 LG화학 청주 오창공장. 여기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콧물과 오한, 근육통 등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뒤였습니다. 1차 파악된 직장 내 접촉자만 확진자와 같은 근무조를 포함해 모두 100여 명. 이에 따라 전체 9개 공장동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한 개동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해당 생산 라인에 대해 폐쇄와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자가격리 및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던 청주의 한 고등학교도 부랴부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50대가 대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한 데다 첫 증상 이후 확진까지의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기준을 대폭 강화해 검사 대상을 기존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 대상까지 모든 접촉자로 확대하고 회사 밖 동선도 카드 사용 내역과 GPS를 추적해 감염 경로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추가 접촉자도 찾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뚜렷하게 없이 기간도 한 25일부터 좀 오래됐다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큰 감염 모염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청주 대기업에서 발생한 50대 확진자는 충북 195번째로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곧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여름철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쌀 생산량이 줄면 쌀값이 올라야 정상인데 농민들은 오히려 쌀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막바지 가을거지가 한창인 농촌 들녘. 그런데 농민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부지런히 벼를 수확하고 있지만 수확량이 예년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일조량 부족이 원인입니다. 일단 벼를 벼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한 2바퀴, 3바퀴만 돌아도 여기가 꽉 차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1.5배는 더 돌아야 벼통이 차고. 실제로 올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 363만 톤 규모. 지난해보다도 11만 톤 넘게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산지 쌀값도 80kg 한 가마에 21만 3,956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공공비축미 방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쌀값은 오르는데 농민들이 때 아닌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공공비축미가 풀리면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을 무기로 수매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먹거리 생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소비자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이 농협마트의 경우 지난해 5만 7천 원이던 20kg 포장용 쌀 가격이 올해는 6만 5천 원으로 14% 이상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에서 쌀값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을 호소합니다. 주식이고 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또 다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오른다는 자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농민은 올려달라, 소비자는 내려달라, 정부는 시장을 지켜보겠다. 올가을에도 쌀값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이번엔 잠시 시간을 거슬러 30여 년 전 농촌 들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던 그 시절. 수확의 기쁨으로 넘쳤던 그때 그 가을 풍경 속으로 천교와 영상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막걸리 한 잔. 어이구.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돌봄 업무에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고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파업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도내 초등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 돌봄 전담사 3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 관리자를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60곳에서 학생 7,400여 명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초등학생 8.7%에 해당합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이 행안부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달 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조건부 통과했다며 다음 달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가 무산 제공하기로 한 이전 부지에 내년 11월 착공해서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쿠팡 첨단 물류센터가 설립됩니다. 쿠팡은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제천 제3산업단지 안에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신규 고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5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생기는 쿠팡 첨단 물류센터는 지난 7월 착공한 음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괴산 김장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괴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40팀이 참가하는 김장 체험과
김정희 명인의 김치 설명 프로그램 등 현장 행사는 모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축제 현장은 괴산군 SNS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괴산 장터에서도 절임 배추와 양념 묶음 등을 축제장과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괴산군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 중인 신품종 배추 괴산 1호도 첫 선을 보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택배비 지원 한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별 최대 지원 한도는 기존 연 30만 원에서 33.3%가 오른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출한 실제 택배비의 절반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로 문이 닫았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선수들이 8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진천 선수촌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 기계체조를 시작으로 복싱, 역도 등 6개 종목 120명의 국가대표가 1차로 진천 선수촌에 재입촌했습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대비합니다. 동서발전이 이달 안에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토지 매수에 착수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